예, 2025학년도 수능 대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 봅시다. 요게 27쪽 교과서 개념학습 27쪽입니다. 봅시다. 이건 뭐 중세 스콜라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조금 읽기가 어려웠나요? 뭐 좀 뭐 철학 내용이라 뭐 생각하면 끝도 없는 내용이고 그죠?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위주로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죠? 문제도 좀 풀만합니다. 문제도 풀고 철학이 그렇죠. 이게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가지고 아니면 그 이전 세대까지 공부해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한 거기 때문에 아주 그냥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렵습니다. 봅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최대한 좀 우리는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그래 합시다. 일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약하면 요래 돼요. 일단 뭐 스콜라 철학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이 글의 내용은 뭐냐? 미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 그 미를 뭐 어떻게 이제 생각했느냐? 토마스 아퀴나스는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그 스콜라 철학이니까 이 사람 뭐 신, 그죠? 기독교 이런 게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가 뭘까? 이 사람은 이제 미를 신이라고 본 거예요. 신 그 자체로 본 겁니다. 봅시다. 어떤 예술 작품을 봤을 때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데, 그죠? 그게 이제 왜 아름답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 이제 신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겠죠. 그죠? 스콜라 철학자니까. 그러니까 예술 작품은 있는 걸, 그러니까 이제 있는 게 아름다움이 왜 거기 있느냐라고 봤을 때,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거기에 인간의 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간의 미가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다. 그건 신이 만든 거다. 그러니까 아름다움 그 자체가 신이고, 그죠? 아름다움 그 자체, 미 그 자체가 신이고, 이 신을 이제 인간이 표현을 한 거가 이제 예술 작품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에 위계가 있다라는 거지. 예술 작품의 미, 그건 누가 만들었는데 인간의 어떤 미가 들어간 거다. 인간의 본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술 작품의 미가 나타나는 거다. 인간의 미는 어떻게 나타나는데 신이 만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는 인간이 창조한 게 아니고 인간이 예술 작품을 만든 게 아니고 그죠. 인간이 예술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인간이 막 주관적으로 해가지고 만든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간이 창조한 게 아니고 신입니다. 신. 결국 신이 만든 겁니다. 인간은 누가 만들었는데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위기가 있다라는 거고 미 그 자체가 신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순간 거기에 신이 담겨 있다라는 거지 이거지. 그죠. 미는 이미 세계에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가 어떻게 뭐 창조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거고 그걸 이제 물질로 나타냈을 뿐이다. 그죠? 인간의 주관 같은 게 들어있지 않고 객관적으로 미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지. 신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을 보니까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죠. 그죠? 그래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게 이제 어디서 왔느냐?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론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봅시다. 그 이문단인데 진료는 이제 가능태 그 말 그대로 이제 뭐 진료, 물질입니다. 물질. 그 뭐 찰흙 같은 거 이제 진흙, 찰흙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겠죠. 대리석. 그죠? 그다음에 형상은 사물의 본성. 그러니까 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형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들. 그러니까 뭐 사과라 그러면 뭐 우리 머릿속에 이제 사과 모양이 떠오르죠.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 그걸 이제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대리석을 여기 이제 진료, 가능태죠, 가능태. 진료를 이제 아폴론이라는 어떤 그 모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 형상. 그걸 갖다 붙여버리면 아폴론 조각상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현실태인 거지. 이게 이제 사물인 겁니다. 이 모든 사물이 다 이렇다는 거지. 응? 어떤 뭐 물체, 이것도 플라스틱이잖아요. 그죠? 이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펜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만들어진 게 요 파란 펜이잖아요. 그죠? 이런 겁니다. 이런 식인 거죠. 모든 사물이 어떤 진료가 있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갖다 붙여서 모양을 만들었다. 그겁니다. 그것도 말이 맞는 것 같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물은 뭐 진료와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진료, 그죠? 플라스틱과 형상, 펜 모양을 하는 복합체다. 모든 사물은. 근데 신은 뭐냐? 신은 어떤 뭐 진료 같은 게 없어요. 진료 같은 게 없습니다. 순수 형상입니다. 순수 형상. 신은 100% 형상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신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사물에 나타나는 거지. 그랬고 이 예술 작품에 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순간 이게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 보는 거죠. 그 아름다움은 신이다. 그래 보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였고 미가 주는 즐거움, 그러니까 미가 어떻게 왜 그러니까 즐거움을 왜 주느냐?
이 예술 작품을 보고 왜 우리가 인간이 왜 즐거워하고 야 이거 아름답다 그 즐거움 기쁨을 느끼는가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물었을 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의 의미 내용이라 이거지. 응? 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뭐 어떤 걸 봤을 때 그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 의미 그게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완전성, 비례성, 명료성 요게 이제 미의 의미 내용이에요. 요 세 가지가 완전성, 비례성 잠깐만요. 완전성, 비례성, 명료성 요 세 가지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죠? 요 세 가지를 가진다. 미는 요 세 가지를 가진다. 그 미의 어떤 내용이라는 거지. 미를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 요 세 가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은 완전하다, 아름다운 것은 비례성이 있다, 아름다운 것은 명료하다 이래 보는 겁니다. 일단 완전성부터 보게 되면 완전성은 뭐냐? 그러니까 어떤 뭐 사물이 이 본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 어떤 뭐 펜이라는 어떤 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이 펜, 그 뚜껑 열면 이러고 써질 수 있는 이런 어떤 형태, 이게 본성이잖아요. 이 펜의 본성. 그걸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완전하게 가지고 있지 않고 뚜껑도 안 열리고 막 이런 식으로 되면 아름답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은 거지. 그죠? 그래 봅니다. 모나미 어쨌든 뭐냐 그 아름다운 것은 완전하다. 그러니까 펜의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죠? 펜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을 나타내야 되고 펜 파란색 글씨가 써져야 되고 뚜껑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뚜껑도 안 열리고 안 써지고 막 빨간색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제 본성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이제 완전하다. 완전성이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이제 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진선미가 나옵니다. 진선미, 진선미, 미스 코리아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선 이거는 이제 의미의 선. 그럼 선은 뭐냐? 착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착한 거. 그러니까 선을 왜 하냐? 착한 일을 왜 합니까? 그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기분이 좋아.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을 하는 거고 욕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왜? 착한 일을 하면 즐거우니까. 이래 보는 거죠. 이게 선입니다. 이 선의 의미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 거지. 우리 인간의 본성은 착한 거기 때문에 그죠? 본성을 완전히 갖추게 되면 아름답게 되는 거다. 그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의 의미 내용과 완전성. 그러니까 선의 의미 내용은 완전성이고 미의 의미 내용도 완전성, 비례성, 명료성 요 세 가지를 말하는 거고 선의 의미 내용은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그다음에 비례성, 인간의 미와 이제 동물의 미, 그다음에 뭐 육체의 미와 정신의 미, 이 각각의 제각각의 본성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동물의 본성, 인간의 본성, 펜의 본성, 육체의 본성, 정신의 어떤 뭐 본성 그런 거랑 각각의 모습, 형상 그런 것들이 딱딱 이제 조화롭게 됐을 때 비례가 맞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미, 동물의 미, 육체의 미, 그다음에 정신의 미, 이거는 정신의 어떤 본성과 미가 그 어떤 모양이 맞아지고 모습, 그다음에 육체의 어떤 본성과 육체의 어떤 형상이 딱 맞아지고 딱딱 맞아진다 비례가 딱 됐을 때 그때 이제 아름다움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명료성은 뭐냐? 어떤 사물의 본성은 이제 진이라 그럽니다. 진, 본성 그 자체. 이게 본성 기본적인 어떤 형상 이걸 말하는 거죠. 진, 그죠? 기본적인 어떤 형상, 기본적인 어떤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본성. 그걸 이제 그 인간의 지성, 그러니까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거지. 명료하게 포착되면 그때 이제 아름다운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착이 만약에 안 된다. 사물의 본성이 있는데 그 사물이 제대로 뭐 발현이 안 돼서 그죠? 포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인식이 안 될 때는 그때는 이제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이제 명료성이라는 건 뭐냐? 요런 어떤 사물의 본성 진이 인간의 지성이 딱 이제 그 캐치를 해낼 때 그때 이제 를 이제 명료성이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때를. 그러니까 완전성, 비례성, 명료성 요 세 가지를 미의 어떤 의미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단 이 본문 가서 자세히 봅시다. 이게 길어지지 내용 자체가 요 얘기 아니라 이거. 미는 그 인간의 지성,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는 그러면 이제 마지막 3문단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4문단인가? 4문단이네요. 3문단에 보게 되면 미는 단순하게 이제 기쁨이 아니라 미를 보면 아름답다고 느껴가지고 바로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성이
반드시 발현이 돼야 됩니다. 인간의 지성이. 그러니까 만약에 지성이 없는 그냥 감각적 쾌락, 아무런 지식이 뭐 지성이라든지 인식이 안 되는 그냥 감각적 쾌락, 이런 게 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이제 감각적 쾌락 이런 것들은 미가 아니고 어떤 인간의 지성을 거친 이 기쁨이 진정한 어떤 아름다움이고 미고, 그죠? 지성 없이 이런 거 빠져 있고 단순히 기쁨만 누리는 감각적 쾌락 이런 것들은 미가 아니다. 그래 보는 겁니다. 또 뭐 엄청난 그 대학자들이죠. 뭐 이런 사람들의 뭐 것들이 뭐 내용들을 뭐 감히 뭐 10분 내 20분 내 다 요약할 수는 없는 거죠. 철학자들 거를. 근데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우리 뭐 요약만 하고 내용이 그렇구나라고 이제 그냥 맛만 보는 거죠. 맛만 보는 겁니다.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예, 본문 봅시다. 중세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미를 무언가를 바라볼 때 즐거움을 주는 어떤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뭐를 봤을 때 미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무언가를 봤을 때 즐거움을 주는 것, 아름답다. 그죠? 즐겁네. 이렇게 딱 느끼는 걸 아름다움, 미라고 본 겁니다. 그에 따르면 예술 작품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을 만든 인간 자신이 아름답기 때문으로.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아름다운 거는 뭐 총각상 같은 거 예를 들었을 때, 그죠? 인간 자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므로 예술 작품의 미와 인간의 미는 위계가 다르다. 그러니까 예술 작품에 나타난 미는 결국 인간의 미가 이제 그 상위의 개념이죠. 인간의 미가 상위 개념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미가 이 작품도 만들고 이 작품도 만들고 이 작품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죠? 인간의 미라는 것이, 그죠? A 작품도 만들고 B 작품도 만들고 C 작품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결국 인간의 미가 이제 예술 작품의 미보다 한 단계 윗단계라는 거지. 위계가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술 작품의 미는 인간의 미가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는 예술 작품의 미가 인간으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인간의 본성은 본래 신으로부터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 인간의 본성은 어디서 왔느냐? 신으로부터 왔다. 이 스콜라 철학이죠. 중세니까, 그죠? 기독교가 아주 그냥 지배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죠? 신으로부터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예술 작품의 미를 인간이 만든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그러니까 예술 작품의 미를 단순히 요렇게 요 단계만 거치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신이 있었다는 거지, 그죠? 이 위에 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인간이 만든 것은 아니라고 봤다.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있어 자연과 인간을 포함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뭐냐? 미 그 자체다. 그게 이제 신이다, 그지? 이게 이제 신이란 얘기입니다. 세계를 창조한 신이기 때문이다. 미 그 자체가 신이래. 따라서 미는 인간의 주관적 정신작용에 의존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기에 아름답다, 요거는 인간이 느끼기에 안 아름답다, 그런 게 아니라 신이 창조한 세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주관적으로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아름다운데도 우리가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지. 왜냐하면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그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라는 게 이미 존재해 있는 상황이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어떤 존재물이다라는 거죠. 어떤 사물이 아름답다면 주관에 의해 미가 인식되기 이전에 어떤 사물이 아름답다, 그거는 인간이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그건 아름다운 거야. 이미 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이전에 미가 이미 그 자체로 실체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미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 인간은 그걸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인 거지. 그죠? 인간 중심이 아니라 이제 약간 좀 이미 뭐 물질 모든 세계 중심인 거죠. 인간의 중심이 아니고, 그죠? 인간의 중심이라면 인간이 봤을 때 그게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기본적으로 아름다웠는데 이제 사람이 인식을 한 거죠. 그죠? 그렇게 본 겁니다. 이 문단 미의 실제성, 미가 실제한다는 얘기지에 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론에 기반한다. 여기서부터 나온 거네요. 그죠? 이 고대 이전에, 그죠?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죠.
이 사람이 진료 형상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진료 형상론에서 진료란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가능태, 그러니까 뭐 이 플라스틱이라든지 그죠? 찰흙, 진흙 이런 거 그죠? 그런 어떤 재료, 진료 그죠? 말하는 머티리얼, 물질 말하는 거고,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 구별하도록 하는 사물의 본성, 그러니까 본성이 있는 거죠. 사람의 본성. 그러니까 뭐 우리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뭐 사과라 그러면 머릿속에 사과 모양이 떠오르죠. 그런 것들. 실제로 뭐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 머릿속에 떠오른 것들. 펜 이러면 펜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모양. 그걸 말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그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형상. 그 형상이죠. 형상을 받아들인 거지. 어떤 재료가 형상을 받아들여가지고, 플라스틱이 형상을 받아들여가지고 펜 모양을 만든 겁니다. 그죠? 세계 속에 존재하는 현실태가 된다. 이게 현실태인 거지. 펜이 만들어진 거죠. 그죠? 펜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진 펜 모양을 이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만든 거죠. 그죠? 이게 현실태. 사물은 진료와 형상. 그러니까 진료는 플라스틱, 형상은 펜의 형상의 복합체로 존재한다. 사물이죠. 이 펜이. 그죠? 형상에 대한 인식은, 그 형상에 대한 인식,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인식은 개별적 사물에 대한 지각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 자체, 이 형상,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은 어떤 사물에 대한 지각, 어떤 사물을 보고 지각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지. 그죠?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우리가 사과를 안 봤어. 응? 우리 태어나서 평생 동안 사과를 안 봤습니다. 그러면은 자, 사과를 떠올려라 그러면 사과 못 떠올리죠. 그죠? 지각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지각이 안 됐기 때문에 인식이 안 된 겁니다. 그죠? 봐야 아는 거지. 응? 못 봤는데 어떻게 알아? 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각을 통해서만 인식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세계의 모든 사물은 신의 피조물로서 진료와 형상의 복합체다. 모든 사물들은 신이 이제 만든 신의 어떤 신이 이제 이런 펜을 썼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른 거지. 그죠? 신의 피조물이다. 그래가지고 진료와 형상의 복합체다. 모든 사물은 같은 얘기고, 신은 순수 형상이다. 신은 뭐 물질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순수 형상일 뿐이지 100% 형상이지. 이 사람은 신은 100% 형상이다. 따라서 신은 개별적 존재자인 사물을 통해서 인식된다. 그러니까 신이 인식이 되려면 어떤 사물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이 형상만으로, 그러니까 형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형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사물을 통해서, 그죠? 사물을 통한 지각을 통해서 인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볼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것은 사물이고, 그 지각을 통해서 인식이 머릿속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은 순수 형상일 뿐인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제 신을 어떻게 이제 형상, 지금 신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냐 이거지.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신이 눈에 안 보이는데, 사물은 눈에 보이는데 사물과 신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신은 사물에 녹아 있는 거지. 그죠? 그때 녹아 있을 때, 그때 이제 신의 어떤 형상이 나타나면 그게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걸 봤을 때, 아, 이건 신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을 지각하는 방법은 뭡니까? 신을 지각하는 방법은 어떤 아름다운 사물을 봤을 때 그 아름다움, 미가 곧 신이니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지각을 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아름다운 사물을 봤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신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물을 봤다, 지각을 했다, 그다음 인식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신은 개별적 존재자인 사물을 통해서 인식된다. 이 말이 이해되죠. 사물을 통해서 인식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어떤 아름다움을 가졌을 때 우리는 지각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신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토마스 아퀴나스의 미학에서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은 사물이 세계 속에 드러낸 모습. 그러니까 사물이 이제 세계 속에 드러낸 모습이 뭡니까? 펜을 만들었죠. 그죠? 공장에서 펜을 딱 찍어냈습니다. 그런 인식을 통해,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미 그 자체이자 순수 형상인 신을 인식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인식했다라는 게 뭐냐? 아, 신을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신을 인식했다. 이게 아름답네? 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신을 인식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아름다움을 느꼈다고 했을 때, 그때 신을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가 세계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실제로 존재한다 그랬죠.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실제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미가 즐거움을 주는 내적인 이유는, 어떤 미의 어떤 즐거움을 주는 어떤 외적인 이유가 아니라 내적인 이유. 그러니까 미 그 자체의 어떤 실제로 존재하니까 미도 어떤 성격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미의 어떤 특성, 그죠? 내적인 이유. 그 미의 의미 내용, 그러니까 미의 어떤 특성이겠지. 그건 무엇일까? 그러니까 어떤 뭐 미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거에 관한 어떤 뭐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빨갛다든지 파랗다든지 뭐 둥글다든지 네모나다든지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뭐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따뜻하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뭐 물질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질 것이다. 그게 의미 내용이 뭘까? 그죠? 그러니까 뭐 물질인 경우에는 따뜻하다, 차갑다, 파랗다, 빨갛다 이렇게 되지만 어떤 뭐 정신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형상일 경우에는 이라도 어떤 특성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사랑, 그다음 뭐 미움 이런 것도 다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뭐 특성을 가질 거다. 그러니까 사랑의 특성은 뭐냐? 뭐 따뜻함의 어떤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뭐 이런 거고, 미움의 특성은 뭐냐? 뭐 사람을 미워하고, 그죠? 분노가 치밀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아름다움도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이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죠? 특성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뭘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미의 의미 내용을 완전성, 비례성, 명료성을 제시하였다. 요 세 가지 얘기를 하겠죠, 그죠? 완전성, 미래성, 명료성. 그게 뭔지를 얘기할 겁니다. 어떤 사물이 아름답다면 그 사물은 완전하고 비례에 맞으면 명료하다는 것이다. 그죠? 이 세 가지가 딱딱딱 맞아지는 거지. 예를 들어 그에 따르면 첫째, 아름다운 것은 완전한 것을 의미한다. 이거 완전하니까 불완전하면 아름답지가 않아요. 완전한 것을 의미한다. 이게 뭔 말이냐? 어떤 사물이 완전하다는 것은 사물이 자신의 본성에 따라 갖추어야 할 것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갖추고 있는 자기 본성, 이 파란 펜의 본성은 뭡니까? 이 뚜껑이 열리고 파란 글씨가 써지고, 그죠? 펜의 모양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신의 본성, 파란 펜의 본성, 그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래야지만 완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완전성을 갖는 거죠, 그죠?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그런데 선의 의미 내용, 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선은 착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선의 의미 내용, 선의 의미가 뭘까? 의미 내용, 그죠? 은 즐거움을 주는 것, 욕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이 뭡니까? 착할 선이잖아요. 착한 거를 하는 거를, 착한 거가 의미가 뭘까? 라고 했을 때 착한 거를 하게 되면 즐거움을 준다는 얘기지. 내가 어떤 착한 행동을 했어. 그러면 즐겁다는 겁니다. 그죠? 내 스스로가 뿌듯해. 즐거워. 그래서 욕구가 되는 겁니다. 나 착한 일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선의 어떤 의미 내용이다. 선의 특징이다. 그래 보는 거죠. 그리고 선의 욕구될 수 있는 까닭은 그 선을 욕구한다라는 게 뭡니까? 선을 하려고 하는 그 노력, 지향하는 거죠. 그죠? 하는 그런 까닭은 그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선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죠? 하여튼 뭐 선의 의미 내용은 완전성이고 미의 의미 내용은 요 세 가지입니다. 미의 의미 내용이 훨씬 더 많네. 세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고, 선의 의미 내용은 요거 즐거움을 주는 것, 그게 뭐냐? 완전성. 그죠? 하나밖에 없다. 선의 의미 내용은 결국 완전성의 의미 내용은 선의 의미 내용과 일치한다. 그죠? 완전성과 그 미의 완전성, 미의 의미 내용 중에 하나인 완전성은 그 선의 의미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죠? 일치한다. 그 선의 의미 내용은 완전성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 보면 됩니다. 둘째, 아름다운 것은 비례성을 갖는다. 비례성을 갖는다. 비례성. 그러니까 비례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뭐 1대1, 뭐 1대2 뭐 이런 식으로 딱딱 비례한다. 비례성은 사물의 모습과 그것의 본성과 조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물의 본성은 특정 어떤 펜이라는 어떤 그 이 펜이 해야 될 역할,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 모습은 뭡니까? 뭐 이렇게 생겼고 손잡이가 있고 손으로 딱 잡고 글씨 쓰기 좋게 되는 그런 모습, 그죠? 그거 조화되는 것, 모습과 본성, 그러니까 형상과 또 뭡니까? 형상과 어떤 진료, 그죠? 이런 것들이 딱딱딱 맞아지는 거지. 그게 딱 조화가 될 때 비례성을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미와 동물의 미가 다르고 육체의 미와 정신의 미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각각
인간이면 인간, 뭐 동물이면 동물, 자기의 어떤 뭐 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응? 인간의 어떤 본성,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동물은 야 넌 동물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육체니까 육체는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각각의 본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거에 맞게 어떤 뭐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게 이제 비례성이라는 거죠, 그죠? 사물들의 본성이 제각각 다르다. 그죠? 본성이 다르죠. 다르므로 미적인 비례 역시 사물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적인 그 비례가 다른 거지, 그죠? 셋째, 아름다운 것은 명료하다. 명료해야 된다. 명료성은 인간의 지성에 대해 사물이 자기의 본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명료성은 뭡니까? 인간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어떤 자기의 본성을 이거 파란 펜이라는 어떤 사물의 본성. 이 이제 파란색으로 글씨가 써지고 손잡이가 딱 이렇게 돼갖고 쓰기가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색깔이 파래야 된다. 이런 본성을 뚜렷하게 드러내갖고 그게 이제 인간이 그걸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파란 펜이 있는데 내가 인식을 못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명료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흐지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어떤 사물이 아름답게 인식되는 이유는 인간의 지성이 사물의 본성 진을 뚜렷하게 포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 선, 미, 그죠? 미스 코리아 뭐 그죠? 진선미, 그 진, 그럼 거기서 따온 거겠죠. 여기서 따온 거겠지. 미스 코리아 진선미는 진을 뚜렷하게 포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물의 본성, 그러니까 이 파란 펜이 해야 될 일, 파란 펜이 해야 될 일, 그 뭐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진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그 펜이 확실히 이 물질이 파란 펜의 역할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걸 우리가 그대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고스란히 명료하게 우리가 인식할 때 그때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자기 역할을 하게 될 때, 그죠? 그걸 명료성이라 한다. 명료성.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미의 의미 내용은 완전하고 비례하고 명료해야 된다. 엔드죠. 그죠? 오와가 아니라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된다. 그죠? 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해야 되고 비례에 딱 맞고 그죠? 자기 역할에 막 그 분수에 맞게 딱 돼야 되고 그다음에 명료하게 드러나 사람에게 인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요 세 가지가 있으면 이제 뭐 그 미다. 미의 의미 내용이다. 미가 이제 그 특성을 다 갖고 있다. 그래 보는 겁니다. 마지막 문단.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있어 미란 욕구와 인식이 모두와 관계된다. 그러니까 인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명료성에서 인간의 지성이 사물을 그대로 인식해야 된다는 그 얘기였습니다, 그죠? 하여튼 어쨌든 미가 욕구, 그러니까 뭐 우리가 원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인식도 돼야 된다. 그 둘 다 관계된다. 미는 즐거움의 대상인 동시에, 그죠? 욕구의 대상인 동시에 인식의 대상이다. 인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름다움도 결국은 뭡니까?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인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그냥 태어나자마자 뭐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사과를 못 보게 되면 평생 사과를 못 봤어. 근데 사과를 인식해라 갖고 뭐 형상을 우리 머릿속에 못 떠올리죠, 그죠? 형상을. 그러니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뭔가를 공부를 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즉 미적 즐거움은 지성을 거치지 않은 감각적 쾌락이다. 쾌락이 아니다. 미적 즐거움은 어떤 뭘 봤을 때 이 감각적 쾌락 그것만 있을 때 어떤 지성이나 이런 뭐 어떤 뭐 우리가 뭐 공부를 해서 알게 되고 뭐 깨우쳤을 때 느끼는 그 즐거움 뭐 수학 문제 어려운 걸 풀었을 때 어떤 즐거움 그런 어떤 게 아니라 단순 쾌락 막 그런 것만 보고 막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건 아니다. 그게 이제 단순 감각적 쾌락이 아니라 즐거움은 미적 즐거움이라는 게 사물의 본성에 대한 인식작용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다. 그러니까 사물의 본성, 그러니까 이 파란 펜이 자기 역할 딱딱해, 잘해. 이거 아름답네, 그죠? 이 자기 역할 딱딱 했다. 그때 이제 인식 작용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공부를 해가지고 뭐 알을 깨달았을 때, 뭔가 깨달음 얻었을 때, 그때 즐거움. 그다음에 수학 문제를 어려운 걸 풀었을 때, 그 또 즐거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기쁨이다. 그게 이제 미적 즐거움이다, 그죠? 이처럼 토마스 아퀴나스는 미라는 어떤 경험 세계 속 실제적 존재자. 그러니까 미는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구석구석에 다 퍼져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냐 못하냐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리가 이제 지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많이 지각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알아야 되지. 그죠? 공부를 해야 된다 얘기죠. 공부를 해야 된다. 그죠?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떤 실제적 존재자를 선, 착한 것, 진짜. 그죠? 자기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라는 어떤 선험적 개념.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과 진이라는 것은 선험적 개념이죠. 선험적. 경험을 못한 거지. 자, 우리가 선이라는 거를 그려보세요. 진이라는 걸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나요? 없죠. 그죠? 그것처럼 이제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언적 개념이라는 거지. 그죠? 그것과 직결시키는 기초로 삼고 있다. 하여튼 뭐 존재자, 그러니까 미라는 거를 이제 뭐 선과 진과에 연관시켜가지고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있다. 뭐 그 얘기니까.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상당히 어려운, 뭐 따져보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고, 원래 뭐 그렇습니다. 철학 자체가 뭐 쉬운 내용이 아니죠. 다만 이제 우리는 이제 맛만 보고 이제 문제만 풀면 되니까 하고 봅시다. 자, 문제 풉니다. 1번. 1번 토마스 아퀴나스의 미학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뭐 다른 건 읽어보면 되는데 2번만 봅시다. 틀린 게 왜 틀렸는지. 세계 안에 개별적 사물에 대한 지각이 없이 미 자체를 인식하는 것은 가능하다. 인식하는 것, 지각하는 것 없이 미 자체를 인식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각과 인식과의 관계, 그죠? 인식과 지각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했었죠, 그죠? 여기에 형상에 대한 인식은 개별적 사물에 대한 지각을 통해서 가능하다. 인식은 지각을 통해서 가능하다. 인식은 지각을 통해서 가능하죠. 지각 없이 안 됩니다. 틀렸죠, 그죠? 그냥 단순 내용 일치네요, 그죠? 이거 풀어서 보면은 그렇죠. 그 사물에 대한 어떤 지각, 사물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를 느끼는 거죠, 그죠? 지각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인식도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는 눈,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길러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논리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2번. 기역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답만 봅시다. 딴 건 다 뭐 이해 보면 맞는 내용이고. 3번. 기역과 니은이 뭐였냐면 기역이 기역이 미네요. 미. 그죠? 기역이 미고 니은이 선. 그죠? 미선. 기역과 니은의 의미 내용에 동일하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의 의미 내용이 동일하다고? 의미 내용이 동일하지 않죠. 기역, 미의 의미 내용은 뭡니까? 완전성, 비례성, 명료성 이 세 가지를 다 말하는 거고 선의 의미 내용은 완전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응? 완전성의 의미 내용은 선의 의미 내용과 일치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선의 의미 내용은 완전성의 의미 내용이고 미의 의미 내용은 완전성, 비례성, 명료성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물이 아름다우려면 완전성, 비례성, 명료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미의 의미 내용이 만들어지는 거고 완전성 하나만 있으면 선의 의미 내용과 일치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의미 내용이 다르지. 그죠? 동일하지 않습니다. 틀렸고 니은과 마찬가지로 기억도 욕구의 대상이 된다. 그 니은은 욕구의 대상이라 그랬잖아요. 선이 욕구, 선의 의미 내용은 즐거움을 주는 것, 욕구되는 것이다. 그죠? 그게 곧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성이 있기 때문에 욕구된다. 그죠? 완전하기 때문에 즐거움을 준다. 선의 의미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욕구가 된다는 얘기죠. 선도 욕구가 되는 니은이 일단 뭐 욕구가 된다. 그 다음에 미가 욕구의 대상이 되는가? 미는 욕구와 인식 모두와 관계된다. 그죠? 욕구가 된다는 얘기지. 그죠? 욕구와 인식 모두와 관계되고, 그러니까 인식의 대상도 되고, 즐거움의 대상. 그러니까 즐거움의 대상, 곧 욕구의 대상인 거 아니에요. 그죠? 내용 일치다. 단순 내용 일치다. 맞습니다. 이게 틀렸네요. 그죠? 앞에 게 틀렸구나. 답 3번. 그 다음에 문제 3번 넘어갑시다. 또 이게 철학 내용이라 꼬아내면은 상당히 어렵게 되는데, 그죠? 혹시 3번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나에 대해서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 중세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어떤 건축물. 중세 고딕이니까 뭐 이스 그 뭐냐 그저 뭐냐 기독교 그죠 내용이겠죠. 건축물 랭스, 스트라스부르, 나움부르크, 대성당 내외부에서는 이전 시기의 종교 건축물에서 찾아볼 수 없던 형태의 다양한 조각상들이 관찰된다. 그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죠? 중세, 기톨릭, 카톨릭, 기독교, 그죠? 기독교.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한 인물과 동식물의 조각상들이 그것이다. 이거 아주 그냥 리얼리틱을 강조했다. 그죠? 고딕 양식의 종교 건축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당대 융성했던 스콜라 철학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그러니까 뭔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사물에 있는 그대로에서 어떤 뭐 형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죠? 그 본성과 그 모습이 일치시키려고 노력했다. 그 리얼리틱, 그죠? 현실성을 부과하려고 노력했겠죠. 고딕 건축가들은 자연 속 생물체를 조각상으로 똑같이 재현함으로써, 그죠? 모습과 본성을 일치시키려 했을 거니까 그 안에 종교적 신성함을 담고자 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사물, 인간의 본성, 어떤 사물의 본성 자체가 전부 다 신에서 이제 그 유래된 거기 때문에, 그죠?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신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뭐 인간이 마음대로 뭐 작가 마음대로 뭐 그 자기 마음대로 뭘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연 그 자체, 그죠? 그대로를 보고, 왜냐하면 거기에 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죠? 인상주의 화가들은 화가의 눈에 비친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색채나 색조의 효과를 이용해 묘사하였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화가의 지들 눈에 비친, 그죠? 지 마음대로 한 거지.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색채나 색조의 효과를 이용해서 묘사하였다. 표현주의 화가들, 얘들 또 다른 애들인가? 인상주의 화가들이고 이건 표현주의 화가들이네요. 회화의 목적이 자연을 객관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은 객관적으로 재현했는데 것이 아니라 화가 자신의 감정과 감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다. 지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얘기지. 이처럼 인상주의와 표현주의를 비롯한 현대 예술은 아름다움을 지성이 아닌 감성의 대상.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의 지성이 있어야지, 인간은 지성을 거쳐야 하지만, 거쳐서 오는 기쁨, 이것만이, 그죠? 기쁨이고, 이때 이제 이때 느껴지는 이 기쁨, 미의 기쁨, 그죠? 미를 감상했을 때 느끼는 기쁨인 거지. 이게 지성이 빠져 있을 경우에는 단순한 어떤 감정적 쾌락에 불과하다, 그죠? 이렇게 봤는데 얘들은 뭐라 그랬냐면, 아름다운 지성을 빼라, 쏙 빼라. 그냥. 단순히 어떤 감각적 대상, 감성의 대상, 딱 보자마자 막 기분 좋아지고 막 그런 거를 추구했다는 얘기지, 그죠? 알미 아닌 느낌의 결과. 이거 뭐 깨달아갖고 뭔가 공부를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느낌 딱 보니까 뭐 나 좋은데 뭐 그런 거죠. 결과로 취급한다. 이에 따르면 예술은 예술가의 주관적인 느낌을 하는 것이며, 예술 작품은 감상자의 주관에, 그죠? 계속 주관을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의 주관에 미적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주관의 미적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규정한다. 그러니까 어떤 뭐 내가 느끼기에 어떤 사람들의 주관에 따라, 그죠? 어떤 사람이 느끼기에 아름답다고 느끼면 그거 아름다운 겁니다. 좀 그래 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이제 현대 예술이고, 아니다. 이거 개인 그런 게 없어. 거기엔 모든 게 이제 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미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 뿐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가는 봅시다. 고등 예술가들이 고딕 건축가들이 중세 종교 건물의 내외부에 인물과 동식물의 조각상을 설치하여 종교적 신성함을 담고자 했던 것은 신의 피조물인, 그죠? 생물체 안에 신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다는, 그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관점이 투영된 것일 수 있겠어. 그러니까 어떤 생물체 안에 신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이게 모든 사물에는 그 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서 이제 뭐 아름다움이 인식이 되는 순간, 신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신을 이걸 인식을 한 거지, 그죠? 아름다움을 인식했다, 그 신을 인식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번 가는 고딩 건축가들이 조각상을 자연 속 생물체와 똑같은 모습으로 재현하려 했던 것은 어, 생물체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생물체의 외양을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그죠? 종교 건축물을 방문한 사람들이 사물의 본성을 뚜렷하게 인식하기를 바란 것일 수 있겠어, 그죠? 그러니까 사물을 모든 자연물에는 어떤 뭐 본성, 응? 완전성, 비례성, 완전성, 비례성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성, 비례성, 뭐 명료성 요 세 가지를 다 갖추려면 그죠? 똑같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막 뭐지 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고 막 작가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를 재현한다. 리얼리티 그죠? 이게 사물의 본성 그 자체를 뚜렷하게 인식해라. 그러려고 만들었다. 3번 나는 인상주의 화가들이 자신의 눈에 비친 순간적인 자연의 모습을 예술로 표현한 것은 아름다움을 지닌 지성이 아닌 감성의 대상자이자 느낌의 결과로 바라보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쵸? 아름다움이 지성이 아닌 감성의 대상이자 느낌의 결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아름다움의 표현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죠? 이 말이 맞는 거지. 토마스 아퀴나스는 화를 내겠죠. 야,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이야.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떤 느낌, 이런 어떤 뭐 지성이 없는 감각적인 어떤 쾌락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지성을 거쳤을 때 이제 기쁨이 나온다. 그 얘기였으니까. 아니겠죠.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지. 4번 나 화가의 감정과 감각이 표현된 표현주의 회화 작품을 토마스 아퀴나스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그죠? 그건 감각적 쾌락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비판을 하겠죠. 인간이 주관적으로 만들어낸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미 자체 그죠? 여기까지 맞죠? 인간이 주관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여기까지 맞죠? 그죠? 불과하다는 점에서 미 자체인 신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에 비해서 미의 위계가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거 뭔가 맞는 말 같은데 미의 어떤 위계가 있었고 그죠? 미의 어떤 위계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술 작품, 인간, 그다음에 뭐 신. 예술 작품, 인간, 신 요렇게 이제 미의 어떤 미계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요 문장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거 뭐 이런 작품 그러니까 뭐 주관적으로 만들어낸 이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과 신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 이 작품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작품 간에는 위계가 있습니까? 작품끼리의 위계는 없지요. 그죠? 작품끼리의 위계는 없습니다. 이거 예술 작품과 인간과의 어떤 위계, 인간과 신과의 위계 이런 게 있는데 예술 작품끼리는 위계가 없어요. 그죠? 뭘 표현했든 뭐 신을 그렸든 뭐 사과를 그렸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작품, 신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보다는 더 미의 위계가 낮다. 그 작품끼리는 위계가 높다 낮다 얘기를 안 합니다. 없어요. 한 레벨입니다. 같은 레벨이에요. 같은 위계입니다. 작품끼리는. 그래서 틀린 거다. 그죠? 여기서 뭐 인간은 미를 이제 만들 수가 없고 미의 위계는 존재하는데 작품의 어떤 위계, 작품끼리의 위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예술 작품의 미, 인간의 미, 그냥 미, 인간의 신 같은 얘기였고 이 얘기했습니다. 5번 나 일단 요것도 한번 보시죠. 인간은 미를 만들 수 없다. 그죠? 미는 인간이 창조한 게 아니다. 미는 인간이 창조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미를 만들 수 없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미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있네. 예술 작품의 미를 인간이 만든 것은 아니다. 그죠? 예술 작품 만들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워. 근데 그게 어떤 작가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게 결국 이제 신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 인간은 누가 만들었는데 신이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죠? 5번 나 예술 작품이 감상자의 주관에 미적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주관에 미적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주관에
미적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으로 규정된다는 현재 미술 관점. 그러니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죠? 이런 어떤 즐거움, 얘는 감각의 대상, 그 아름다움은 감각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죠? 지성이 아닌 감각의 대상이기 때문에 느낌만 느끼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주관적인 어떤 느낌,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봤을 때 아름답네라고 느끼면 그게 아름다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감상자의 주관에 따라서, 그죠? 주관에, 그죠? 미적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으로 규정한다는 어떤 현대 미술 관점은 미적 즐거움을 미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미적 즐거움이 미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다. 자, 미적 즐거움을 주니까 아름답다, 미다. 자, 정리합시다. 현대 미술에서는 미적 즐거움을 주면 아름답다고 규정하는 겁니다. 그죠? 미적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이게 원인, 결과, 아름다운 것, 미다. 미가 결과죠. 그죠? 미적 아름다움은 미의 결과. 그죠? 미적 즐거움은 미의 결과다. 미적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는 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현대 미술이고,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배치된 거죠. 미적 즐거움이 원인이죠, 원인. 그죠? 다시. 미적 즐거움을 요놈이 원인이죠, 그죠? 요놈이 원인, 그다음 결과, 그죠? 원인, 결과. 미적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 이렇게 결과로 보는 거죠. 미적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 이렇게 원인, 결과. 근데 아퀴나스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름답기 때문에 즐거움을 준다라고 보는 거죠. 아름답기 때문에 이미 아름다운 거는 다 존재하고 있어. 아름답기 때문에 미적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을 해서 아름다운 게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해서 미적 즐거움을 받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 아퀴나스의 생각이고, 현대 미술에서는 아니다. 미적 즐거움을 주니까 아름답다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배치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완전 방향이 다르지. 그죠?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뒤집어졌다. 이런 내용 좋네요. 그죠? 원인과 결과. 답은 4번이다. 예,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또 넘어갑시다. 페이지가 많아. 예,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시다.